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손님, 상실과 그 이후에 피어나는 두 번째 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기 7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명숙 씨가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그녀의 시간은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그날에 멈춰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남편의 밥그릇을 챙기다가도 이내 텅 빈 옆자리를 보며 헛웃음을 짓곤 하죠.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아가고 명숙 씨에게 남은 건 이 넓고 고요한 집과 남편이 남기고 간 낡은 유품들 뿐입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사별이란 단순한 슬픔을 넘어 나의 절반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라고들 합니다. 명숙 씨 역시 그 고통의 터널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꽃이 피는 일은 없겠지. 그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조용히 늙어가는 것이 최선이겠지라며 스스로를 달래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국이 다 식었네. 당신은 식은 국 참 싫어했는데.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오후겠지만 명숙 씨에게는 견뎌내야 할 지루한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 짓궂기도 하고 때로는 다정하기도 하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소에서 그녀의 멈춘 시계 태엽을 다시 돌려줄 누군가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저 한 노인의 연애담이 아닙니다. 상실의 아픔을 딛고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다시 찾아가는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과연 명숙 씨의 마음에도 다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서 그 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동네 복지관의 붓글씨 교실. 먹을 가는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리는 정적인 분위기. 명숙은 집중하지 못한 채 붓끝만 바라보고 있다. 그때 옆자리에서 누군가 부드럽게 말을 건넨다. 깔끔한 인상의 성식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두운 곳으로만 향하기 마련입니다. 명숙 씨가 자식들의 권유로 등 떠밀리듯 복지관 붓글씨 반을 찾은 것도 그 때문이었죠. 처음엔 그저 시간이나 때우자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얀 화선지 위에 검은 먹물이 번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마치 자신의 까맣게 타버린 속마음 같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늘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던 명숙 씨의 곁으로 새로운 공기가 찾아든 날이었죠. 성식 씨는 명숙 씨와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3년 전 아내와 사별했다는 그는 슬픔에 잠겨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 슬픔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려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붓끝은 망설임이 없었고 그가 쓴 글자에는 따뜻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붓끝이 조금 떨리시네요.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비우려고 하면 더 잘 안 되는 게 글씨거든요. 그냥 편하게 숨 쉬듯이 그어보세요. 아, 네. 자꾸 생각이 많아져서 그런지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별것 아닌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에게는 그 울림이 꽤 컸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군가 먼저 다가와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따뜻한 조언을 건넨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자식들은 늘 힘내시라, 운동하시라는 말만 할 뿐, 정작 명숙 씨가 느끼는 고독의 깊이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성식 씨의 말 한마디는 굳어있던 명숙 씨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붓을 든 손의 떨림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그날 명숙 씨가 쓴 화선지에는 이전보다 훨씬 선명한 획이 그어졌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된다는 말이 있지요. 사별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동병상련의 감정. 성식 씨가 건넨 건 단순한 서의 팁이 아니라 명숙 씨가 닫아 걸었던 마음의 빗장을 열 수 있는 작은 열쇠였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 대신 조금은 부드러워진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의 인생에도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두 번째 봄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지관 근처에 고즈넉한 전통 찻집,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추차 두 잔이 놓여 있다. 명숙과 성식이 마주 앉아 있다. 창밖으로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고 실내 조명은 따스한 주황빛이다. 붓글씨 수업이 끝난 후 성식 씨의 제안으로 들른 작은 찻집. 명숙 씨는 이런 자리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누군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신다는 건 그녀에게 왠지 모를 죄책감을 안겨주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성식 씨와 나누는 대화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두 사람이 같은 무게의 짐을 지고 살아왔기 때문일 겁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공허함, 자식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노년의 쓸쓸함을 두 사람은 차 한 잔의 온기에 실어보내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고 길을 걷다가도 집사람 뒷모습 같은 사람만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떠난 사람은 우리가 불행하기를 바라지 않을 거라고요.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만 이렇게 웃고 떠들어도 되나 싶고 애들 눈치도 보이고요. 사실 오늘 여기 온 것도 아이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겁이 나기도 해요. 명숙 씨의 고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시니어가 공통으로 겪는 갈등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찾아오는 새로운 인연에 대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곤 하죠. 특히 자식들의 시선은 가장 큰 벽입니다. 부모가 그저 부모로서만 남기를 바라는 자식들의 마음이 때로는 부모의 외로움을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성식 씨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명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남편의 병수발을 들었던 고단한 시간들, 홀로 남겨진 후의 막막함, 그리고 문득문득 찾아오는 지독한 그리움까지 명숙 씨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 깊이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말을 내뱉을수록 신기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준다는 것, 그리고 내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명숙 씨는 아주 오랜만에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명숙 씨, 당신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남은 봄은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성식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명숙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찻집을 나서는 길, 어느덧 어둠이 짙게 깔렸지만 명숙 씨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핀 목련 봉오리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명숙 씨의 마음에도 이제 막 작은 꽃봉오리 하나가 맺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서 제3장 씬사를 작성해 드립니다. 갈등의 정점인 자녀들과의 충돌과 그로 인한 명숙의 심적 고통을 담았습니다. 명숙의 집 거실. 주말을 맞아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와 있다. 평소와 달리 무거운 정적이 감돈다. 식탁 위에는 명숙이 성식과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휴대폰이 놓여 있고 아들 정훈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다. 행복은 늘 시련과 함께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명숙 씨의 얼굴에 드리웠던 화사한 미소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어머니의 휴대폰에서
낯선 남성과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발견한 아들 정훈 씨. 그에게 그 사진은 어머니의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녀들은 종종 부모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나의 부모라는 틀 안에 가두어 생각하곤 합니다. 특히 사별한 부모의 연애나 재혼 소식은 자녀들에게 큰 혼란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 일쑤죠. 정훈 씨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복지관에서 만난 분이라면서요. 이 나이에 남사스럽게 연애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시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정훈아, 그런 게 아니다. 그저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를 만난 것뿐이야. 나도 사람인데 가끔은 속 깊은 얘기 나눌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니? 명숙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도 아들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옆에서 눈치를 보던 며느리조차 어머니, 요즘 세상이 험한데 혹시 이상한 의도로 접근한 사람은 아닌지 걱정돼서 그래요라며 거들었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들의 말들은 명숙 씨의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박혔습니다. 7년 동안 홀로 적막한 집을 지키며 느꼈던 그 지독한 고독을 명숙 씨는 자식들에게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걱정할까봐 밤새 앓으면서도 괜찮다고 웃어 보였던 세월이었죠. 그런데 정작 자신이 찾은 작은 행복 앞에서 가장 믿었던 자식들이 등을 돌리는 모습에 명숙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구는 무슨 친구예요? 동네 사람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만두세요. 저희가 더 자주 찾아올게요. 용돈도 더 드릴 테니까 제발 예전처럼 그냥 계셔주세요. 예전처럼 그냥 있어 달라는 말. 그것은 명숙 씨에게 다시 그 어둡고 고요한 무덤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자리, 명숙 씨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쳐 이제 막 피어나려던 꽃봉오리들을 사정없이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폭풍우를 견뎌내고 명숙 씨의 봄은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자식들의 반대라는 높은 벽 앞에서 그녀의 마음은 다시금 꽁꽁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제사장 씬5를 작성해 드립니다. 자녀들과의 갈등 이후 성식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애쓰며 다시 깊은 고립감에 빠지는 명숙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어두컴컴한 명숙의 방. 명숙은 침대 끝에 멍하니 앉아 있다. 협탁 위 휴대폰에는 성식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들이 가득하지만 명숙은 차마 확인하지 못한 채 바라만 보고 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린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늘 서늘한 정적만이 남습니다. 아들 정훈 씨가 내뱉고 간 남사스럽다는 말은 명숙 씨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헌신해온 삶의 대가가 고작 동네. 창피한 노인 취급인가 싶어 명숙 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명숙 씨는 성식 씨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붓글씨 반도 그만두었죠. 다시 돌아온 일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한번 맛본 온기가 사라진 자리는 예전보다 더 시리고 시렸습니다. 그래, 내가 무슨 욕심을 부리겠다고. 다 늙어서 주책이지.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게 맞는 거지. 명숙 씨는 스스로를 다시 골방에 가두었습니다. 자식들이 말한 예전처럼의 삶으로 돌아가려 발버둥 쳤죠. 하지만 마음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밥을 물에 말아 한술 떠봐도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자식들의 태도였습니다. 자주 찾아오겠다던 호기로운 약속과 달리 아들 내외는 그날 이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그 위험한 관계를 정리했는지만 궁금할 뿐, 어머니가 혼자 겪고 있을 상실감과 우울함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독입니다. 명숙 씨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졌고 집안에는 다시금 생기 없는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요? 당신한테 가고 싶은데 자식들 눈치 보느라 마음 편히 울지도 못하겠어. 나 좀 데려가 주지 그랬어. 창밖의 봄꽃들은 명숙 씨의 사정은 아랑곳 없이 만개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세상은 여전히 시린 겨울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굴레와 사회적인 통념, 그리고 자신을 억누르는 죄책감 사이에서 명숙 씨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봄은 가장 추운 겨울의 끝자락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명숙 씨가 이 깊은 고립의 터널을 지나 다시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밀 수 있을까요? 그녀의 삶을 바꿀 뜻밖의 사건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사장 씬 6을 작성해 드립니다. 명숙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건강 위기와 그 순간 곁을 지키는 성식의 헌신, 그리고 이를 목격하게 되는 자식들의 변화를 담았습니다. 늦은 밤 명숙의 집 거실. 명숙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 있다. 식은 땀을 흘리며 휴대폰을 더듬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간신히 단축 번호를 누르는데 연결된 사람은 아들이 아닌 성식이다.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정적을 깨고 응급실 복도로 화면이 전환된다. 사람의 몸은 마음보다 정직하다고 하죠. 며칠 밤낮을 눈물과 식음 전폐로 보낸 명숙 씨의 기력이 결국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쓰러진 그 절박한 순간, 명숙 씨가 본능적으로 도움을 청한 곳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했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연락을 간절히 기다리며 밤잠을 설치던 성식 씨였죠. 성식 씨는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응급실 앞을 지키며 수술 동의서를 쓰고 휠체어를 밀며 검사실을 오가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을 받고 뒤늦게 달려온 아들 정훈 씨와 며느리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남사스럽다며 몰아세웠던 그 노신사가 정작 어머니가 사경을 헤맬 때 가장 먼저 곁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분이 왜 여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어요. 얼마나 무서우셨겠습니까?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하니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아드님 오셨으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성식 씨는 정훈 씨의 무례했던 태도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숙 씨가 깨어나기만을 기도하며 묵묵히 자리를 비켜줄 뿐이었죠. 하지만 아들 정훈 씨는 떠나는 성식 씨의 뒷모습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들인 자신조차 주지 못했던 어머니를 한 인간으로 아끼고 걱정하는 진심 어린 무게였습니다. 병실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잠든 어머니의 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늘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필요했던 건 통장에 넣어주는 용돈이나 가끔 걸려오는 의례적인 안부 전화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깊은 밤 갑자기 몸이 아플 때 달려와 줄 사람,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온기가 어머니에게는 생존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엄마가 그냥 엄마로만 있으면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혼자 이렇게 아프실 줄도 모르고.
자식들에게 부모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명숙 씨의 위기는 자식들에게 가려져 있던 어머니의 외로움이라는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뼈아픈 계기가 되었습니다. 창밖의 밤하늘에는 차가운 새벽이 가고 희미한 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가 명숙 씨와 자식들, 그리고 성식 씨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어 놓게 될까요? 이제 갈등의 매듭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병실. 명숙이 기운을 차리고 침대에 앉아 있다. 아들 정훈이 어머니의 깎아놓은 사과를 접시에 담으며 곁을 지키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의 날 선 긴장감 대신 부드러운 침묵이 흐른다. 고비는 넘겼지만 명숙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성식 씨와 마주쳐야 했던 상황이 미안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 정훈 씨의 태도는 그날 밤 이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새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정훈 씨는 성식 씨가 남기고 간 쪽지를 읽었습니다. 그곳에는 명숙 씨가 평소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약을 챙겨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최근에 무엇 때문에 마음을 졸였는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인 자신보다 어머니를 더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던 성식 씨의 진심에 정훈 씨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누군가의 위로가 얼마나 절실하셨을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엄마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정훈아. 나도 내 마음 안다. 아버지가 일찍 가시고 너희들한테 내가 남은 전부였을 텐데 내가 너무 내 행복만 찾나 싶어 마음이 안 좋았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때로 너무 사랑해서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곁을 내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정훈 씨는 비로소 어머니를 나의 엄마가 아닌 명숙이라는 한 여성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도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엄마, 퇴원하시면 그분, 성식 어르신 다시 만나보세요. 저도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웃으시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이제는 제가 엄마의 봄날을 응원할게요. 아들의 따뜻한 지지는 그 어떤 명약보다 명숙 씨를 빠르게 회복시켰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풀리자 창밖의 풍경도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명숙 씨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들의 축복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그려나갈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때로는 서로를 가두는 벽이 되기도 하지만 진심 어린 이해는 그 벽을 허물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한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명숙 씨의 병실 창가에는 아들이 사온 노란 프리지아 꽃다발이 화사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겨울의 침묵이 깨지고 명숙 씨의 두 번째 봄이 환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신인 제호장 신8을 작성해 드립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주인공들이 당당하게 새로운 삶의 계절을 맞이하는 희망찬 결말입니다. 인생의 계절은 돌아 다시 봄을 맞았습니다. 이번 봄은 명숙 씨에게 더욱 특별합니다. 시린 겨울을 지나 보폭을 맞춰줄 소중한 사람과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는 가족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기 넘치는 명숙 씨.
수수한 차림 속에서도 뿜어져 나오는 단단한 자존감은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듭니다. 성식 씨와의 소소한 대화와 서로의 존재는 이제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명숙 씨, 올해 벚꽃은 작년보다 훨씬 화사하네요. 명숙 그러게요. 마음이 편하니 세상이 온통 꽃밭 같아요. 제 인생에 이런 봄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시니어에게 새로운 사랑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가꾸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숭고한 과정이죠. 자식을 위해 욕망을 누르기보다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이 진정 자식을 위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평화로운 이 오후는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된 새로운 가족애를 보여줍니다. 부모라는 역할에 갇혔던 여성을 한 인간으로 인정했을 때 모두의 마음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르신, 이쪽 오셔서 식사하세요. 며느리가 나물 맛있게 무쳐왔어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 나이에 무슨 일하며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가요? 인생의 꽃은 우리가 마음먹은 바로 그 순간 피어납니다. 사별의 아픔도 갈등도 사랑과 이해라는 햇살 아래서는 녹아내리기 마련이죠. 명숙 씨의 두 번째 봄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분 좋은 바람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짧지만 사랑할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 씨앗에 물을 주어 보세요. 여러분의 눈부신 봄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명숙 씨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